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다항식의 연산 세 번째 강의이고 15페이지예요, 여러분. 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한번 고비를 좀 겪을 수 있는 수학상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웠을 때 한번 이제 좀 계산 과정에서 이게 진짜 고등학교 수학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공식들을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15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도 내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16번 유형 보시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꼴의 시계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유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완전 제곱꼴 있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를 이제 주인공을 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누구로 할 거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겠다라는 거죠. 얘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얘를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인공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구나. 주인공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a 더하기 b가 3이래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건데 a 더하기 b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죠. 한 번만씩 다시 써볼까요? 위에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써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근데 a 더하기 b 자리에 3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ab 자리에는 마이너스 2에 ab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죠. 네,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a 빼기 b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여러분. 자, 여전히 주인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자,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이 부분이 왼쪽으로 이양된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공식을 가지고 또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a 빼기 b가 나와 있잖아요. a 빼기 b, a 곱하기 b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인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a 빼기 b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고요. 마이너스 5 더하기 2배의 ab는 2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이제 밑에 복호동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호 순서 그대로 갑니다 라는 건데 요즘은 잘 안 쓰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걸 통째로 외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예전만큼 많이 쓰진 않는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째로 외우셔도 되고 각각 필요한 거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부호가 다르죠. 그랬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a 빼기 b의 제곱은 무슨 관계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지려면, 두 개가 같다가 아니라 이 부분들의 각각 주인공을 누구로 잡았을 때 식이 어떻게 이동해야 같아지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게요. 저기 왼쪽에 이제 주어진 두 식을 적었잖아요. 적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오른쪽에 이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4ab를 뺀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4ab를 빼겠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4ab를 동시에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결국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서 4ab를 빼게 되면은 a 빼기 b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저 4ab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킨다라고 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건요. a 더하기 b의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킨다라고 하면 a 빼기 제곱,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ab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 전체의 제곱, a 빼기 b 전체의 제곱, 이 둘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4ab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형 17번을 볼게요. 유형 17번, 이제 21번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 더하기 y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x-y의 제곱에서 4xy를 더한 게 필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1번 문제에 주어진 게 x 빼기 y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x 빼기 y 자리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빼기 y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제곱 플러스 4, xy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요. 마찬가지 원하는 건 x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자, x-y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xy 자리에 3이 주어졌어요. 2가 아니라 4 곱하기 3이죠. 3이 주어졌어요. 이런 관계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똑같은 얘기로요. 이제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식을 예로 사용하는 거죠.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xy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 모두 x 더하기 y가 주어졌죠. 그래서 1번은 x 빼기 y의 제곱이라는 거는 x 더하기 y가 3이니까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y는 2가 될 거고요. 자, 2번은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가 1이니까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계산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문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 다시요. a 빼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주인공을 누구로 만들자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주인공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ab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운 걸 가지고 말 그대로 그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시요.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주인공을 누구로 잡으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주인공으로 잡으면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과 a 빼기 b 전체의 제곱의 관계식을 찾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4ab를 하게 되면 둘이 같아질 거고요. 자, 반대로 기준을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여기다 4ab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인 거죠. 굳이 보자면 4가지인데 크게 보면 2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곱셈 공식의 변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제곱꼴의 곱셈 공식을 가지고 변형을 할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형태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항은 아직 안 한 거고요.
형태를 조금만 바꿔서 순서를 좀 바꿔서 a세제곱 b세제곱을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항에서 3a제곱을 묶어낼 3ab를 묶어낼 거예요. 그럼 남는 게 a 더하기 b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꼴을 변형시켜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a 빼기 b 전체의 세제곱이면은 이거는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빼기 b 세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a 세제곱 b 세제곱을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3ab를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실 거고, 그럼 여기가 a-b라고 남아요.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위치도 살짝 변경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왼쪽 식에서는 주인공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항을 하실 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자, 누가 이항한 거죠? 얘가 이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서는 얘가 이항을 할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외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시험 때 이 공식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펼쳐서 써놓고 유도해서 뭔가를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어색할 때는 이렇게 쓰면서 이해하고 외우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시험 때는 아무래도 암기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다만 이제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을 보면요, 여러분. 23번에 1번을 보면 a 더하기 b가 있고 a 곱하기 b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주인공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 자리에 2를 집어넣겠죠. 자,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3 곱하기 ab 자리에 1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a 더하기 b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더하기 b가 두 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 a 더하기 b가 두 번 나와요. a 더하기 b가 2였죠? 두 번 나올 거예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돼서 문자가 좀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는 저 a 더하기 b라는 게 두 번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이 식에서 a 더하기 b가 두 번이 있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a 세제곱 b 세제곱을 주인공으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ab 자리에 6이 들어가고요. 다시 a 더하기 b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옆에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는 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주인공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긴 x-y네요. 자, x랑 y를 구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거는 x 빼기 y 그리고 x 곱하기 y, x 빼기 y. x 빼기 y가 이번에는 두 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인데 그럼 이때는 당연히 x 빼기 y가 주어질 거죠. 그래서 5의 세제곱, 자, 이번 더하기예요, 여러분.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위치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실 때 마이너스는 항상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는요. 24-2번 문제는 여전히 x-y예요.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인데 x-y가 3이래요. 그래서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자, xy는 3이고 x-y도 3이죠. 오, 3이 다 3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대입하는 거는 마이너스만 조심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식을 유도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식을 먼저 적어드리고 그 식에 대입하는 연습을 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자, 16페이지 보시면 23번에 1번에서 a 더하기 b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든 x 더하기 y든요. 그 다음에 24번에 1번에서는 a 빼기 b 또는 x 빼기 y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게 x 더하기 y냐, 주어진 게 x 빼기 y냐를 가지고 어떤 식을 쓸 건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기본 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먼저 제가 식을 써놓고 해당하는 문제들을 대입하는 연습을 했지만 실제 문제는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가 주어졌는지 a 빼기 b가 주어졌는지 그거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해당하는 공식부터 이해하시고 익숙해지시는 게 먼저기는 해요. 자,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를, 17페이지 문제를 보면요. 유형 2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B 꼴의 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 꼴의 식의 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번에는 A, B를 구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앞에서 봤던 2차식인 거냐, 3차식인 거냐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17페이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물어보면 대답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은 25번에 그냥 A, B를 구하세요 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는 25-1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걸 보고 거꾸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식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에서 나왔을 거다. 근데 이때는 주인공은 2ab, 다시 말해 ab인데 이제 2ab로 보자면 그럼 2ab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그럼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뺐겠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거는 a 더하기 b가 주어졌죠. 3의 제곱이라고요. 그리고 a제곱 빼기 b제곱도 7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결국 2ab는 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1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형태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공식을 쓸지 찾아내는 게 그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2번이요. 자,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게 8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a 빼기 b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식이 a 빼기 b라는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2ab라는 식을 구하고 싶으면 2ab라는 식은요, 이번에는 순서가 마이너스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자, 이번에는 a 빼기 b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2ab가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는 2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5번도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3번이요. 이번에는 a 빼기 b의 제곱, 전체의 제곱을 줬어요. 그게 5래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7이래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쓰시는 거냐면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하면요 4ab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렇게 문제 푸셔도 돼요,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a 빼기 b가 g의 제곱이 나옵니다. 같은 식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 누구예요? ab 구하는 거니까 4ab를 주인공으로 하고 문제에 맞게 이항을 해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7이고요. 7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 공식이죠. 세제곱 공식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주어졌고요.
다음에 a 더하기 b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에서 a 더하기 b, 여기 더하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자, 아까 순서를 좀 바꿔서 묶어서 쓰자 그랬잖아요. 3ab의 a 더하기 b입니다 라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목적은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주인공을 전체로 잡으세요. 3ab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전체를 주인공으로 잡으시고, 자, a 세제곱 b 세제곱에다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뺄게요 라고 문제를 푸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가 4니까 왼쪽은 12ab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8에서 다시 4의 세제곱을 뺀 게 되겠죠.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4의 세제곱 64니까 마이너스 72가 나오겠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순서를 잘못 봤네요. 이항을 잘못했어요. 네, 왼쪽 오른쪽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가 4니까 왼쪽은 12ab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 7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b는 6입니다 라고 문제가 되겠죠. 저랑 같은 실수를 안 하시려면 굳이 이걸 이항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항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 놓았던 이 식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a 더하기 b가 4니까 4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죠. 그리고 3은 원래 있던 숫자고 a, b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리에 또, 죄송해요. a, b는 모르는 형태고요. 구하는 형태이고, 자, a, b는 구하는 형태이고 a 더하기 b 자리에 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 대입해 놓고,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요. 쭉 대입해 놓고 그냥 a, b를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기는 해요. 이렇게 풀기는 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식을 다 적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식을 쓰는 것 자체에 어색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식을 더 써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네, 근데 결국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엔 이렇게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자꾸 써봐야 돼요, 여러분. 남이 써주는 거, 남이 얘기해주는 걸 보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자꾸 써봐야 여러분 손에 익어요.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손으로 다 문제를 풀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써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됐고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 연습을 쭉 해주세요, 여러분. x-y니까요. 이번에는 x-y에 대한 식들이니까 이번엔 부호 바꿔서 연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8페이지 보시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까다롭게 느껴요.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결국 외워서 풀 거는 맞는데, 이제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이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2ab 더하기 b 제곱, 또는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 식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분수 꼴이요. 지금 18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생되는 꼴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거는, 예를 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요.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더라.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더라. 자, 이런 식으로 다 파생되는 것들에 x 또는 x분의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x 또는 x분의 1을 대입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할게요. a 자리에 x를 넣을 거고요. b 자리에 x분의 1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거는 x 제곱이 될 거고요. 제곱이죠. 그 다음에 2ab는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b 제곱은 x 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분이 돼서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a 자리에 x를 넣을 거고 b 자리에 x분의 1을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빼기 2에 x 곱하기 x분의 1이고 또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이 부분은 약분이 될 거고, 이번엔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썼으니까 다시 이제 주인공을 뭘로 바꾸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자, 이 양을 통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오른쪽 식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변형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을 적어놓고 푸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을 대입을 하고 어떤 식을 이용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식을 쓰는 과정을 이해하고 아, 내가 이 식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의식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네,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요. 나 이거 어색해, 나 못하겠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식을 쓰면서 식을 쓰고 숫자를 대입하고 그리고 그 식을 한 줄씩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뒤에 인수분해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전반적인 거를 다 관통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처음 배울 때 좀 여유 있게 계속 공식을 쓰세요, 여러분. 손으로 쓰시고 변형하는 과정도 계속 손으로 쓰시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대입하고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27-1번 같은 경우를 보면 27의 1번이요. 문제에 주어진 게 x 더하기 x분의 1이 4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굴 찾으래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찾으래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 있죠, 여러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자리에 4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빼기 2.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실까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3번 문제, 여러분. 밑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x 빼기 x분의 1이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이제 5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옆에 유형 22번,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서 봤던 식이랑 동일해요, 여러분. 또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라는 게 어떤 의미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는 a 빼기 b의 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b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여기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a 자리에 x를 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고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는 4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다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요 x랑 x분의 1은 약분이 될 거니까요. 정리하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4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는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식을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유도하고 나서 그런 과정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 수학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유형별 문제집에서는 네, 필요한 식만 딱 뽑아내서 거기 숫자를 대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8-1번을 보시면 x 빼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5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얘를 구하래요. 근데 주어진 거는 누구예요? 얘를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식을 보면서 뭐가 어떤 걸 구하고 어떤 걸 주어졌나 라는 거 보면서 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식을 써놓고 거기 유형에 맞게 그냥 쭉 풀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인데 빼기 4는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진 거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이제 넘어가면 29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겠죠.
자, 그리고 이제 29-1번이에요, 여러분.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얘가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졌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더하기 4는 이번에는 7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45인가요? 네, 45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반대로 보시는 게 더 편해요. 반대로 보시는 게 더 편한데, 제가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대로 쭉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반대로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식을 가지고요. 요 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하면은 더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헷갈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잡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주어진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진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7이라고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바로 7이라고 대입하시게 되면은 답은 당연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등호니까 어떤 식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서상 그렇게 된 것 뿐이고요. 어떤 식을 써도 등호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18페이지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보시면 그 19페이지가 오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에서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19페이지에 특히 유형 24번이, 네, 이거는 이제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은 학교에서 내는 문제의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암기를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공식의 유도만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 푸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유형 옆에 왼쪽에 유형 2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3개짜리 완전 제곱식 있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더라. 근데 여기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식을 변형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ab, bc, ca를 빼면 됩니다. 저 그냥 이항만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겠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2를 먼저 달고 있는 게 문제를 풀기가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고 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이번에는 a제곱, b제곱, c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물어볼 수 있고요. 보통 근데 밑에 걸 물어볼 때는 다른 문제랑 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번에 1번 같은 걸 보시면요, 여러분.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어졌고 a, b, b, c, ca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쓰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합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개 각각의 교환 형태의 번갈아 가면서 곱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입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2번, 3번, 4번 모두 그냥 부호만 조심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왼쪽에 있는 유형 23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번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어떤 공식에서 파생됐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형 24번은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좀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워낙 이 자체만으로도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해요. 중간에 많이 같이 엮어서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형태를, 그러니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외우는 과정은 또 동일한데 이 부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배운 거죠.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주인공을 살짝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을 바꾸고 싶은 건데, 이제 이것도 식의 형태에 따라서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다음 뒤에 있는 거 플러스 3abc의 형태로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의 형태로 보통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로 좀 나오는데, 이제 일단 곱셈 공식 적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 부분이 어떤 문제로 발전을 하는지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반복 수학에서는 크게 막 좀 응용되는 부분을 잘 안 다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유형별 문제집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이 식을 좀 더 중요성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거는요,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합이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 B, B, C, C, A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A, B, C도 주어졌어요. 그럼 일단 주어진 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 A, B, C 주어졌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주어졌고 이 부분까지 주어졌어요. 물론 마이너스로 묶어내겠지만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서 봤던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거는 이걸 구해야 되니까 얘는 a, b, c 합에서 제곱에서 2배의 a, b, b, c, ca를 빼더라.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걸 대입해야 되죠. 합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2배의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5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5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3, B3, C3, 근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3ABC를 갖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A세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이 5고요. 자, 마이너스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A, B, B, C, CA로 계산하시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대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3 해서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문제 유형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부분을 찾으세요 라는 거고, 그거는 왼쪽 문제에서 봤던 30번 문제에서 봤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계산을 하는 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31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A3, B3, C3 빼기 3A, B, C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런 식이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응용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이 식 자체에서 응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A3, B3, C3이랑 3ABC랑 같다, 이런 조건을 주고 시작을 해요, 문제가. 그럼 일단 이게 같다라는 건요, 여러분, 다시 보면 A3, B3, C3 빼기 3ABC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같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보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얘네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이 0인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이 긴 식이 0이 되는 거는 또 여기서 식이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결국 곱셈공식의 변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한번 이거는 한번 따라오세요. 한번 보셔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다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입니다. 2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2a제곱 중에 a제곱을 하나 들고 올 거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ab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b제곱도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제 a제곱과 b제곱은 하나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b제곱 중에 남아있는 거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bc를 데리고 올 거고, c제곱도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쓸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c제곱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2ca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a제곱도 하나 남아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완전 제곱식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죠, 여러분? 크거나 같다예요. 실수의 제곱을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학생들이 0보다 어떻죠? 그러면 크다라고 대답하는데 0도 실수예요, 여러분. 0의 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a 빼기 b,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당연히 다 실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a 빼기 b도 실수니까 제곱도 실수고,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다 실수예요, 여러분. 이 제곱한 내용들이 다 실수예요. a 빼기 b 제곱 전체가요. 그럼 다 실수인데 제곱한 애들끼리 다 더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0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a 빼기 b도 0이고요. a 빼기 b도 0이고요. b 빼기 c도 0이고요. c 빼기 a도 0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곱해서 이렇게 다 더한 부분들이 이 결과물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A랑 B랑 C랑 어떻다?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글자가 끊기네요. A랑 B랑 C랑 모두 같습니다 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다 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조건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반복수학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식을 전개한 이 과정 있죠. 식을 변형한 과정.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일단 손으로 써봐 주세요. 네, 유형별 문제집 가면 어차피 다 풀어야 돼요. 푸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손으로 한번 써본 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무 때나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래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막상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식을 여러분이 외웠던 곱셈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 항을 통해서 주인공을 먼저 찾아준다라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한없이 하기 싫어지는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꼭 외워주시고 곱셈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변형을 통해서 주인공을 찾아내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원에서 유형별 문제집 같이 해결하면서 그 공식들을 조금 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응용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건너뛰지 마시고요. 꼭 다 풀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